자, 잘 쉬셨죠? 네, 지목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지목도 시험에서 거의 매회 출제합니다. 근데 다 나중에 지목을 세분하시는데 지금 어차피 어떤 지목 정도 있는지만 개념만, 용어 정리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목이란 정의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목이라고 말 쓰는데 사용 목적이 되겠죠. 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 유형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지형 지목이라는 지목이 있고 또 하나가 토성 지목이 있고 세 번 용도 지목이라는 지목이 있는데 우리 지목은 용도 지목입니다. 토성 지목이란 것은 토지 성질 보고 지목 정할 때가 토성 지목이라는 말 썼고 지형 지목은 토지 지형 형태 보고 정할 때가 지형 지목, 용도 보고 정하는 지목 용도 지목. 그래서 지목의 정의에 토지의 주된 성질, 지형, 용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목 정의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지형, 성질, 용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어려웠나? 그 지목 정의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란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성질, 주된 지형, 주된 용도 뭐라고 나왔어요? 주된 용도별로 정하다 보니 용도 지목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기출문제에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띵, 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지형에 따라 띵, 다 한 번씩 나온 말이니까 주된 용도입니다. 용도 지목이 우리 지목이 될 것이고, 밑에 지목 설정 기준이 4개 원칙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일필 일목의 원칙거든요. 하나의 필지 지목은 하나만 무효한다라. 요거를 일필 일목, 또 다른 말로 단식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가 나온 것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 나오는데 주지목 추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토지가 용도가 2개 이상 이용될 경우는 주된 지목을 따라가 지목을 정한다는 원칙을 주지목 추정으로 합니다. 옆에다 땡땡 하고 써놓으실 말이 양입지. 뭐라고요? 양입지란 토지 여기서 파생한 것이에요.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 대로가 아니라 주된 땅 따라가는 것을 주지목 추정의 원칙으로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 영속성의 원칙은 다른 말로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으로 사용을 하는데 용도가 일시로 바뀌는 경우에 지목을 바꿔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바꿔줄 수는 없다 해서 원래 지목 들어가는 것이 방법이에요. 이제 이따 지목 공부하게 되면 모래땅이라는 지목이 나오는데 모래땅 지목은 임야예요. 뭐라고요? 임야. 모래땅 임야로 분류하는데 해석장 가시면은 그 모래사장 있죠? 모래사장 지목이 전부 다 임야입니다. 그 모래땅을 한여름에 일시적으로 유원지로 이용했다 할지라도 지목은 계속해서 임야인 거지 유원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시 사용했다고 지목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을 사용을 하는 것이 영속성의 원칙이 되고요. 네 번째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토지를 아직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목적을 따라가서 미리 정할 수 있는 것을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을 사용을 하는데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자 시행자 입장에서 이쪽은 아파트 지을 부지라고 정해놓고 이쪽 학교 지을 부지 다 부지만 정해놨습니다. 아직 아파트 짓는 사실 없고 학교 짓지 않았지만 앞으로 아파트 학교로 이용하나요? 앞으로 그 목적을 따라가서 지목을 미리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을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을 사용을 하는데 제목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지목이 구분해서 총 28개로 세분하는데 이 지목을 전부 다 세분하시고 어떤 토지 지목이 뭔지를 구별하게 하실 공부예요. 지목은 총 28개가 정해지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이 전입니다.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갑니다.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할 때가 전이 되고요. 전이 밭전이 되겠죠. 두 번째가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갑니다.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게 되면 전이고 물을 이용하게 되면 답이에요. 세 번째가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갑니다. 하지만 다만 중요한 말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간다. 왜 대로 갈까? 오케이. 양입지의 제한 사유.
종된 땅이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는 거지 양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목적용지인데 다음 강목의 토지는 목적용지로 한다. 다만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양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몇 개 남았어요 지금? 대에서 양입 못하는 거? 2개 남았죠? 이제 끝나고 묶어드릴게요. 가번에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지목은 목적용지이고 나번에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도 목적용지이며 다음에 가목 및 나목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목적용지로 가되 중요한 것은 주거용 토지의 경우는 뭘로 간다? 대로 갑니다. 5번에 임야, 우리 흔히 임야라고 칭하는 것은 산만 임야가 아니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보기보다 산림의 논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까지를 임야로 갑니다. 산만 임야가 아니라 나무가 우거진 수림지도 임야고 대나무가 우거진 중림지도 임야고 돌로 되어 있는 암석지도 임야. 돌이 깨지면 뭐가 될까요? 자갈밭도 임야. 모래땅도 임야, 모래땅이 임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습지도 임야고 황무지까지 임야인데 여기는 외우시는데 임야는 앞에 글자를 따게 되면 아직 들으세요. 앞에 글자를 따게 되면 어려워요 발음이. 수죽, 암자, 모, 습, 황 어렵죠? 근데 뒤를 따면 오히려 쉬워요. 임야는 지, 땅, 지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뭐라고요? 예, 뒤에 뭐가 붙어요? 주로 지나 땅이 붙으면 주로 임야로 빠져나갑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임야가 뭐다? 그게 뭔데요? 아니, 그걸 풀 줄 알아야 돼요. 시험장 갈 때까지. 맨날 지 땅만 놓치면 안 되고. 아시겠죠? 근데 그 시간이 흘러가면 다 외우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외울 때는 그냥 임야는 지나 땅에 들어가서 뭐다? 임야로 여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6번에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로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로 등을 일정한 농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등 어떤 송유관들은 주로 잡종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광천지로 제외가 되는데 이 다만 규정, 광주 제외되는 이 토지가 지목이 뭐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광천지에 속합니까? 제외되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다만서부터는 광천지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염전. 가기 전에 광천지란 말은 다녀보시면 약수터 있나요? 땅에서 약수물 나오잖아요. 그게 광천지예요. 또 다녀보시면 뜨거운 물 나와서 온천 만들어놨죠? 거기도 광천지고 유전이 있더라. 유전도 광천지다 보니까 그 약수물을 좋은 말로 뭐라고 불러요? 광천지에서 나오는 물. 광천수. 그래서 그걸로 선전해서 옛날에 물 팔아먹었죠. 사이다 팔아먹은 데가 있잖아요. 오케이. 초정리 광천수라고 팔아먹은 적이 있으니까. 초정리가 어디 있나요? 아세요 혹시? 충청도 청주에 있죠. 충주에서 청주 가다가 이렇게 청주 거기 다 가서 왼쪽에 초정리라는 그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물이 유명한데 유명한 이유는 네, 세종도항에 넣으신 물이에요. 그래서 유명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 물 못 먹어요. 더러워서. 가보셨어요? 우물턴이 있어요. 터가 있고 물이 있는데 뭐 기름도 떠 있고 지저분하더라고요. 오염이 돼서. 옛날은 깨끗했겠지만. 그 다음에 7번째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합니다. 반대로 다만 천일전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천일전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 때가 염전이 되는 것이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시설의 부지는 공장 용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염전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다만 규정에서 지금 내는 것은 다만 이게 염전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뒤부터 다만서부터는 뭘로 분류한다고요? 공장 용지이지 염전이 아니고요. 8번의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갑니다. 대란 토지 지목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사무실도 되고 주거도 되고 점포도 내가 됩니다. 토지를 LH공사가 분양할 때 상업용지 분양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또 근생용지 분양한다는 말 많이 쓰는데 상업용지든 근생용지든 전부 다 지목은 한 글자로 됩니다. 대지가 아니라 한 글자로 그냥 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지목은 대로 갑니다. 택지만 조성해도 지목을 미리 결정할 수가 있더라. 이런 원칙을 뭐라고 부르더라? 아까 배울 때 하나의 필지의 지목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일필일목의 원칙, 주된 지목을 따라갑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일시로 바뀌었다고 지목 바뀌지는 않습니다. 영속성의 원칙, 사용 목적을 따라가서 지목을 미리 결정하더라.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을 통해서 대지만 조성 끝나게 되면 지목을 미리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이고 나번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지목은 공장용지이고 감옥, 남옥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도 공장용지로 갑니다. 공장 안에 있으면 지목은 전부 다 공장용지예요.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도 공장용지, 공장 안에 있는 사택, 공장용지, 공장 안에 있는 식당, 주차장, 지목은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이따 끝나고 묶어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를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 11번째가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이 됩니다. 주차장이 되기 위해선 토지이든 건물이든 주차 전용이어야 돼요. 전용이 아니면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해서 가번에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감옥 및 다목에 따른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은 제외다예요.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럼 따져가야겠죠. 노상, 주차장은 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선거된 주차장이 있죠. 지목은 전부 다 주된 지목 도로로 가는 것이고 부설, 주차장의 경우도 주된 지목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파트 안에 주차장 지목은 돼. 공장 안에 있는 주차장은 공장용지, 교회 안에 있으면 종교용지를 다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부설, 주차장이 아닌데 문제는 그 가로 안에 다만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에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 그럼 부설, 주차장이 주차장에서 제외가 됐는데 거기에 또 제외란 얘기는 제외는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 되어서 부지 인근에 있는 것은 지목은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뭔가 이제 그림 보고 이해하세요. 여기 그림 보고 이해하면 편해요, 오히려.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필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여기는 5번 토지 지목이 대, 6번 토지 지목이 대가 있습니다. 다녀보시면 식당이 있죠? 식당이 이렇게 있으면 설치된 주차장이 이렇게 있지 않나요? 이게 소위 말하는 부설 주차장이라는 것이에요. 지목은 다 뭐예요, 이거? 다 대란 얘기입니다. 그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데 다녀보시면 여기 좀 올라가게 되니까 2000년 아울렛 있죠. 하계동에 2000년 아울렛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요 정문 바로 앞에 길 건너 맞은편에 고객 전용 주차장 따로 떨어진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표현상으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부지 인근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을 때 이 토지 지목이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 포함.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가 됐는데 부지 인근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지목이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에 또 제외가 된 겁니다. 이걸 옛날에 시험 문제 딱 냈는데
기출문제 나올 때 요걸 봐야 돼요. 요걸. 부지인근이란 말이 있나 없나 요걸 보고 싶은 문제 보시는 거예요. 부지인근이란 말이 없으면 지목은 주차장이 아니다. 근데 부지인근이 붙어 있으면 지목은 주차장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나번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 시장도 지목은 주차장에서 제외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잡종류로 분류합니다. 잡종류로 물류장 같은 경우 대로되는 경우도 있어요.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 대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물류장 지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류장이 주차장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물류장이나 야외전 시장은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가 창고 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 용지로 간다.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14번째가 도로, 시험에 참 많이 나온 지목입니다. 종류가 많아서. 다음 강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는 대로 편입.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 용지로 편입되니까 도로로 볼 수 없다. 도로는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일반 공중에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지목은 도로입니다. 차량이 다녀도 지목은 도로가 되고 보행만 가능해도 지목은 도로라는 것이에요. 자동차 전용 도로도 지목은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도 지목은 도로가 됩니다. 그럼 자전거 전용 도로는 도로예요, 무조건. 두 번째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도 지목은 도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도 지목은 도로예요. 휴게소 상점이니까 대가 아닌가요? 대가 아니라 도로입니다. 끝나고 묶어드릴 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도 지목은 도로로 갑니다. 도로가 좀 많아서 많이 냈으니까 나중에 기본서 나와서 공부할 때는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의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를 한다. 한번 나왔던 건 역사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 기출문제에서. 역사는 서울역이든 대전역이든 역은 전부 다 철도용지입니다. 역사는 대 아니에요. 뭐라고요 다? 철도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의 제방. 제방이란 조수, 자연요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갑니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조수 막는 것이 방조제고 흘러가는 물을 막는 제방을 방수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모래 막는 제방을 방사제라고 부르고 바람 막는 제방을 방파제라고 부릅니다. 파도 막는 거 아닌가요? 파도가 아니라 바람 막는 제방이 방파제예요. 파도가 왜 치나요? 바람 때문에. 그래서 방파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안 쓰지만 지금은 말을 강풍주의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 뭐라고 부르나요?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을 파랑주의보란 말을 쓰지 않았었나?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그 하나씩 붙이면 그 이름을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째가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지목은 하천으로 갑니다. 근데 현재 흐르고 있어도 지목은 하천이고 예상돼도 지목은 하천이에요. 예상되는 것이 바로 뭐 어떤 게 있느냐? 한강 둔치. 옛날 말로 고수부지. 한강에 있으면 옆에 고수부지에다가 뭐 공원도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지목은 전부 다 하천입니다. 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을 흘러갈 걸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8번의 국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국어로 합니다. 규모가 큰 물길은 하천이 되는 것이고 작은 또랑 등을 국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뉴스 한번 보니까 국어란 말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한구라시키 가서 이제 또랑이라는 말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서 뭐 말을 나오던데 뭐 조만간은 바뀌겠죠. 자, 이제 한국어로 다 바꿨으니까. 아직까지 국어는 국어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19번째가 유지.
유지란 말은 물이 고인 땅을 유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를 한다. 흔히 물 고인 땅들을 주로 유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20번째가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양어장이 되기 위해선 필히 육상에 조성을 해야 돼요. 경남 통영 쪽 가게 되면은 바닷가 한가운데다 가두리 양식 만드는 다음에 뭐 전복하고 양식하죠. 그건 지목이 없는 겁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그럼 지목이 양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육상에 조성해야지만 지목이 양어장이니까 바다라 말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1번째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를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 22번째가 공원. 일반 공중의 복원,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흔히 다녀보시면 공원자 붙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다 공원이에요, 지목은. 일반적으로. 도시자연공원도 공원, 근린공원도 공원, 체육공원도 공원, 다 공원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녹지로 결정고시된 것도 공원으로 정해지는데 녹지로 가장 대표적인 녹지가 바로 서울에 있는 남산. 남산이 산이죠. 근데 그게 녹지로 지정돼 가지고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산 공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도 지금 공원입니다. 임야가 아니라. 근데 안 쓰셔도 돼요. 이런 이해가 있다 설명드리는 것이 남산의 지목이 뭐냐 물어보실 수는 없어요. 왜냐? 남산을 가본 사람은 남산 공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남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동산, 서산, 북산까지 가봐도 남산 안 가본 사람은 남산 지금 모를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못 내게 돼 있어. 지역적인 문제가 안 나오니까 그냥 우리 상식으로 그냥 남산은 임야가 아니라 녹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정도로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3번째가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갑니다. 야구장도 지목은 체육용지고 골프장도 체육용지, 다 체육용지예요. 하지만 다만서부터 체육용지가 아닌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까지 체육도장까지는 지목을 대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뭐로 분류한다고요? 애들 태권도장 어디 있나요? 남의 건물 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지목은 대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한강 가니까 미사리 쪽에서 요트 타고 카누 탑니다. 지목이 뭔가요? 원래 지목. 하천이란 얘기예요. 일시 사용했던 지목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계속 하천이란 얘기고, 산림, 야영장의 경우는 임야로 분류합니다. 산속에 있는 것들 임야로 분류하다 보니까 체육용지에서 제외예요. 거의 다 왔으니까 끝나고 한꺼번에 묶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24번째가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갑니다. 민속촌도 유원지고 경마장도 유원지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나와 있는 승마장, 경륜장은 체육용지예요. 체육용지고 경마장만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달라요. 경마장 가는 길은 어디로 가더라? 유원지로 갑니다. 이렇게 묶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단서조항에서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국어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자, 민속촌 가보셨나요?
민속촌 가니까 기억에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 들어가는 출입문 딱 들어가니까 제게 여기 찻집이 이렇게 있어요. 이 민속촌을 가정을 하고 찻집이 있고 여기 길 쭉 가니까 여기 뭐 기념품 파는 가게 쭉 이렇게 있고 여기 사또가 있는 관아가 있고 저 안에 가니까 저작거리 있죠, 이 안에. 국밥집 있고 막걸리 파는 데 있잖아요. 여기 또 개월 하나 이렇게 있고 가보셨어요? 이렇게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이따 가정하고 여기 또 땅 파가지고 공연장이 있고 여기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럼 민속촌이 유원지죠? 그럼 민속촌 안에 있는 식당, 기념품 가게, 하천 다 유원지예요. 그럼 유원지 안에서 전부 다 뭘로 간다? 유원지로 가는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유원지와 떨어져 있는 개인을 운영하는 갈비집 가든이 있더라. 이거는 유원지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까지 유원지로 볼 수는 없으니까 이들 시설과 거리 등으로 모아서 떨어져 있는 것들은 유원지로 볼 수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유원지 안에 있으면 다 뭘로 분류하고 유원지로 가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게 유원지로 볼 수는 없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묶어드릴게요. 25번의 종기용지. 일반 공중의 종기호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기용지로 합니다. 교회도 종기용지고 사찰도 종기용지예요. 경주에 유명한 절이 있죠. 불국사. 지목이 뭘까? 종기용지입니다. 무조건 종기용 절은 다. 저 법주사는 종기용지, 합천행인사 다 종기용지예요. 절은 무조건 종기용지니까 오래된 절이라고 해서 문화재니까 사적지 아닙니다. 다 종기용지 헷갈리지 마시고 향교도 종기용지로 갑니다. 26번째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소지는 사적지로 갑니다.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기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소지는 제외한다. 이 말은 사적지가 학교용지 안에 있게 되면 학교용지로 편입되는 것이고 사적지가 공원 안에 있게 되면 공원으로 편입, 종기용지 안에서 종기용지 편입된다 이 뜻이에요. 저 경주 불국사 가니까 탑이 두 개가 있죠. 석가탑하고 다보탑. 둘 다 국보인데 어디 안에 있나요 지금? 종기용지 안에 있잖아요. 그럼 지목은 전부 다 종기용지입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묘지 보고 묶어드릴게요.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증된 토지는 묘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도 지목은 묘지예요. 아까 제가 공원자 붙으면 대부분 다 공원이라고 그랬죠? 도시 자연공원도 공원, 근린공원도 공원, 체육공원도 공원, 남산공원도 공원이 떠들었지만 공원자가 붙어있을 때 공원이 아니고 딱 하나가 있어요. 묘지공원은 지목이 묘지입니다. 묘지공원 제목이 뭐라고요? 묘지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갑니다. 봉안시설은 모르면 아느냐 옛날만 납골당이에요. 납골당은 일본어식 표기다 보니까 표준을 바꿔버렸습니다. 납골당의 뜻은 유골을 모아놓는 거 이 말 뜻의 일본어식 표기인데 이걸 바꿔놓은 것이 바로 봉안시설이에요. 봉안시설은 봉안당은 유골을 편히 모시는 거 이렇게 해서 바꿔놓은 겁니다. 그 일본어식 표기가 또 있죠. 고수부지. 그래 그걸 바꿔놓은 게 뭐예요? 둔치. 또 옛날 말로 쓰는 말이 고속도로 갈 때 옆에 노견. 그것도 일본어식 표기다 보니까 갓길로 바꿔놨고 아닌가? 또 남한테 인사할 때 땡큐 인사하죠? 해석하면 뭐예요? 땡큐는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어식 표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쓰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많이 뱉잖아 입에. 그것도 일본어식 표기니까 그냥 쓸 거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라 하더라고. 그게 정확한 한국말 표기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 감사합니다라는 말 안 쓰고 고맙습니다라는 말 쓰는데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도 입에 배가지고서 고맙습니다 하도 난 것 같아요. 알아서 쓰세요. 그냥 뭐 써도 뭐
뭐 많이 쓰죠 일본어식. 기름 이빨에 넣어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어쨌든 자, 이제 다 나왔는데 그 마지막이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버지는 대로한다 다 나왔습니다. 아까 대경은 양립할 수가 없다 그랬었죠? 몇 개 나왔나요 지금 지목이? 아니 대경은 양립할 수 없다. 다음은 대로해서 양립 못 시키는 게 3번에 뭐가 있었어요? 과수원.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가더라. 4번에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도 대로가더라. 지금 나온 묘지 안에 건축물의 부지도 대로가더라. 찾으셨나요? 이게 지목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목이에요. 잘 들으세요. 네, 시험 질문 나올 때 잘 들으시면 이제 다 알아요. 시험 질문 나올 때 어디 안에 뭐 이렇게 물어봐요. 유원지 안에 식당 이런 식으로. 그럼 어디 안에 뭐 그러면 항상 앞에 게 답이에요. 뭐가 답이라고요? 앞에 게 답이 되는 거예요.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 학교용지, 공장 안에 식당, 그래서 공장 안에 사택, 다 공장용지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 사택, 교회 안에 있는 종교용지, 교회 안에 수련관, 다 종교용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데려가는 게 몇 개가 있대요? 3개. 그럼 어디 안에 뭐 그랬을 때 이게 뭐가 답이 되는 게 3개예요. 과수원 안에 주거용 토지는 대, 과수원이 아니라는 얘기고, 목장 안에 주거용 토지도 대, 묘지 안에 건축물의 부지도 대. 요거만 뒤에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학교 안에 운동장 다 앞에 거예요. 공장 안에 주유기, 공장은 그 다 앞에 거로 가되 뒤에 거로 가는 게 3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목 공부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양립지 제한사유 지목 몇 개 있더라? 3개가 나중에 1월달부터 외우셔야 돼요. 과수원, 목장, 묘지 반드시 외우시고, 그 다음에 28번째가 마지막이 잡종지. 다음 강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음은 언성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왜 제외될까? 용 속성이 없으니까. 근데 이 말 뜻은 그럼 아까 모래땅 지목이 뭔가요? 임야였었죠? 모래를 일시로 퍼냈대요. 그럼 그냥 계속 임야인 거에 잡종지가 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잡종지의 경우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가번의 갈대밭도 잡종지고,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잡종지이며,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어물 잡종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고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도 잡종지로 가며, 또 중요한 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지목 잡종지로 갑니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시험 잘 내는 유형 중에 하나가 과거에 기출문제에서 배우지 않은 땅을 줘요. 처음 보는 걸 줘요. 이게 지목이 뭡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안 배운 거 나오면 잡종지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재밌게 나왔던 것이 콩나물을 재배하는 땅의 지목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뭐요? 콩나물을 재배하는 땅의 지목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전 보니까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거기 뭐 콩나물 나와 있어요? 안 나왔잖아요. 지금 27개 배울 때 콩나물이란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뭐다? 잡종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배운 거 나오면 뭘 찍어라? 잡종지 찍는 거예요. 분뇨 종말 처리장. 잡종지. 그러니까 안 배운 거 나오면 뭘 찍으셔야 돼요? 잡종지 찍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 들어갔다 틀리게 돼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나중에 수업 나갈 때 다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지목 28개를 꼭 냅니다. 어떤 땅 지목이 뭐냐 물어볼 때 이건 아시고 푸셔야 돼요. 지목이 28개 다 외우세요 그러면은 외우지겠어요 이거? 못 외울 거 아니니까 어떤 지목이 뭔지 아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목의 표기 방법인데, 지목은 어디 나오느냐? 지목이 나오는 장부는 지목은 4개 장부에 나옵니다. 지목은 토지 대장에도 지목이 나오고 임야대장 지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도 지목이 등록을 하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나오는 지목은 대장에는 정식명칭 기재합니다. 정식명칭 적어라는 얘기는 잡종지일 경우는 잡종지라고 다 적어야 되고 약칭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하지만 도면단 기재할 때는 다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호로 기재하는데,
한 글자만 따게 돼 있습니다. 부호로. 원칙은 부호를 딸 경우에 머리 글자 두 문자가 원칙이에요. 머리 글자 따는 게 원칙이다 보니 머리 글자 따서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잡종류는 뭐를 따라? 잡을 따겠지 한 글자로.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머리 글자 따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머리 글자가 아니라 겹치는 경우는 두 번째 글자 차문자 1등이 수석, 2등이 차석이니 차문자 두 번째 글자를 따는 경우는 4개가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하천의 경우는 하를 따는 것이 아니라 천을 땁니다. 하를 안 따는 이유는 하는 똑같은 말이 없지만 학교용지랑 비슷해서 피해가려고 천을 따버린 거예요. 학교용지는 뭐를 따시고 학교용지는 학을 따고 하천은 천을 따는 겁니다.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천을 따버렸고 유원제의 경우는 유를 따게 되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유지. 그래서 원을 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장용제의 경우는 공을 따게 되면 공원하고 똑같다 보니까 장을 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 차, 장의 경우는 주를 따게 되면 주유소용지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여기는 차를 딸 수밖에 없어서 주차장은 차를 땁니다. 그리고 4가지가 차문자예요. 이 4개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가 머리 글자입니다. 그럼 24개 머리 글자를 외우실래요? 4개를 외우실래요? 이게 신상이 유익하겠죠? 이거 시험에 낼까요? 네? 우리 아가씨 결혼했어요? 안 했죠? 이거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대답 안 한다 이거지. 한번 해보겠다 이거지요? 자, 이거 시험에 4번 냈어요. 18회 시험, 19회 시험, 20회 시험, 23회 시험 4번 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지적 보면 그래도 쉬워요, 문제가. 그대로만 나오니까.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 하천은 천, 유원지, 원, 공장용지, 장, 주차장은 차를 땁니다. 이 4개가 아닌 건 전부 다 뭐를 딴대요? 머리 글자입니다. 그 교재에서 4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찾아서.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경계란 말이 나옵니다. 경계. 경계란 것은 정의가 각 필지의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을 경계라고 부릅니다. 경계는 무엇을 연결하면 경계래요?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가 됩니다. 경계라는 것은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진 경계점인데 우리 지난주에 용어 정리 처음 하실 때 경계점은 종류가 몇 개 있다고 배우셨나요? 경계점의 종류는 몇 개가 있더라? 잘 안 보이면 하얗게 해드릴까? 2개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는 선의 굴곡점이라는 점이 있고 XY 좌표 2가지를 경계점이라 한다. 이렇게 지난주에 배우셨는데 역시 잘 날아가죠? 네, 중개사 공부는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막 날아가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제 경험상으로는 한 번 수업 들은 내용 10번 책을 빨리 냈게 됩니다. 한 번 듣고 복습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그냥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본인이 느끼셔야 돼. 나중에 이제 지금 뭐 외울 건 아니고 1월달 두꺼운 책, 제대로 된 책 기본서 나갔을 때 공부하실 때 외울 거 외우시고 잡을 거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부가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남는 게 없어요. 다 날아가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경계는 뭘 연결하면 경계가 된대요?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경계점이라고 불리는 점은 2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선의 굴곡점하고 또 하나가 좌표란 것이 있는 겁니다. 여기 경계점이 되면 이 경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해서 원칙이 4가지 원칙이 따라 붙어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건 아니니까 제가 것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경계 국정주의란 말 나와 있죠. 경계는 국정주의란 말은 경계는 누구만에 정하느냐? 국가만에 정한다. 국정주의입니다. 토지 소유자 니네가 정해라 그러면 맨날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그래서 국가만에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가 경계 직선주의다. 경계는 항상 직선 표시가 들어갑니다. 땅이 아무리 꼬불꼬불할지언정 도면에 등록할 때는 직선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논과 논 사이에는 주로 답과 답 사이에서 경계 역할을 하는 것이 논뚝이죠. 논뚝이 시골 논뚝 가니까 어때요? 꼬불꼬불하지 않나 이렇게? 그럼 논뚝이 이렇게 S자로 있다 가정해 보자고. 이런 논뚝이 있다 가정할 경우에 이쪽 논이랑
이쪽으로 경계를 정할 때는 이 곡선으로 경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선에 꺾이는 점을 찾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점을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꺾이는 점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점을 경계점이 만들어지는 꺾이는 점이 요거를 직선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상긴 형태는 꼬불꼬불할지언정 이 꺾이는 점마다 경계점을 찍어가면서 이 선을 쭉 연결한 선이 바로 이게 뭐다? 이게 경계 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직선주의라는 것이에요. 이해 갔어요? 실제 형태는 꼬불꼬불할지언정 등록할 때 어떻게 해라? 경계점을 찍어서 직선 연결하는 것이 경계다 이 뜻이고요. 세 번째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얘기는 경계 역할은 양 필지를 나누지 경계까지 나눌 수는 없다가 됩니다. 경계는 표현상으로 유일무이란 말을 써요. 뭐라고요? 유일무이. 하나만 존재할 뿐 둘이 될 수는 없다요. 나누지 못하는 것을 경계의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경계라는 것은 길이하고 위치만 있을 뿐 너비가 없다요. 나눌 수 없다는 것이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 되고요. 네 번째 축척 종대 원칙은 이제 하나의 경계가 축척에 다른 도면에 각각 나와 있는 경우 반을 갈라서 이쪽은 축척이 500분의 1 지적도가 있고 여긴 1000분의 1 축척이 있더라. 그럼 500이 커요? 1000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 크니까 500분의 1이 크다? 10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잖아요. 이게 큰 수니까 이게 대축척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500과 1000에 나와 있는 경우는 축척 큰 거 500분을 따라간다 그 뜻이에요. 이 축척 종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죠? 축척은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많이들 헷갈리는데 2분의 1, 3분의 1 어떤 게 더 숫자가 더 큰 숫자예요?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럼 피자를 먹을 때 둘이 나눠 먹어라. 밥 먹으면 되고 여기는 3분의 1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크게 나오는 게 여기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축적 소가 되는 겁니다. 그 분수는 나중에 배워요. 이제 분모가 작을수록 숫자가 큰 거예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낼 건 아니고 내게 되면 밑에 지상 경계 결정 기준에서 5개 나온 고개 문제 나올 겁니다. 실제 구조물들이 있을 경우 경계 정하는 방법이 밑에 5개가 따라 붙어 있는데 기억번이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조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중앙 찾으셨나요? 고조가 없는 경우는 중앙이다. 그 말을 바짝 줄이게 되면 높낮이 고조가 없는 경우 없을 문자 집어넣은 다음에 이때는 중앙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높낮이 고조가 없으면 중앙이다. 이 말은 논과 논 사이에 논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논이고 여기도 논이 있는데 양 논에 지금 높낮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을 때에는 이 논뚝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필을 나누는 겁니다. 이 논뚝 경계 여기란 얘기예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 고조가 있는 경우는 상단부, 하단부. 하단부로 나와 있죠? 하단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녀보시면 여기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높낮이가 있어요. 윗집하고 아랫집이 있을 경우에 이 높낮이 있는 집 양 대지의 경계가 어디냐요?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상단부래요, 하단부래요? 하단부니까 경계는 여기를 통해서 양필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높낮이 있는 집의 양필제 경계는 하단부 여기 경계로 나누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높낮이 고조가 있으면 하단보다 있듯이 두 번째 사이고 세 번째 경우는 도로나 하천 등 산을 깎은 지역이 있습니다. 산을 깎은 절개지를 절토지라고 불러요. 절토가 된 지역, 절토지가 있는 경우는 이때는 상남을 경계로 하는 것이 방법인데 이 말 뜻은 다녀보시니까 이런 산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도를 뚫으려고 합니다. 도를 뚫을 때는 여기도 이렇게 도를 뚫겠대요. 그럼 산을 깎아야겠죠? 산을 싹 깎았을 경우에 싹 깎아가 없어졌어요. 여기가. 그럴 경우 이 절토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경계가 어디냐요? 상단부, 하단부. 상단부가 될 경계는 여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진목이 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떨어지는 돌을 뭐라고 불러요? 떨어지는 돌. 낙서. 그 누가 지울까요, 그거? 산주인이, 도로주인이? 도로주인이 지워야죠. 자기 돌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도로사업본부에 다 치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비교하시면 되네요. 높은 데가 있으면 어디고? 하단부고, 산을 깎은 지역은 상단부로 가더라 해서 두 개 비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토지가 해면하고 수면에 인접해 있는 경우는 물이 꽉 차 있는 만조이나 만수열 경계로 따지는 것이 경계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물이 접해 있는 땅은 만조이라는 얘기예요. 꽉 찬 때. 그럼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죠. 동해안은 거의 조석 건물에서가 없지만 서해안 조석 건물에서 굉장히 심해요. 그럼 물이 꽉 차 있을 때 보고 따지는 게 경계 기준인 거지 물 빠질 때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표현상 갯벌 같은 경우는 토지로 볼까 아닌 거로 볼까? 갯벌은 물이 꽉 차버리면 바다에 잠겨버리잖아요. 갯벌은 지적업상의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로 물리지 않고 물이 찼을 때 나와 있는 육지를 토지로 보는데 과거에 한번 시험에 나오기를 해면에 인접한 토지의 경우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계를 정한다. 맞는 말 틀린 말? 평균 해수면이 아니라 만조입니다. 그럼 평균 해수면 언제 쓸까요? 쓰긴 한번 하는데 평균 해수면 쓰는 경우는 해발 따질 때. 해발 따질 때 기준이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이에요. 그때 해발, 평균 해수면 따질 때 그때 얘기고 지적법에서 토지냐 아니냐의 기준은 만주를 보고 따지니까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경우는 공유수면 매립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는 경우는 제방의 안쪽, 바깥쪽 어깨 부분 나와 있죠. 그럼 공유수면 매립지, 매립이 들어간 경우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취급한다 이 뜻인데 파도가 치는 바다를 매립을 하게 되면 여기는 바닷가에 지금 매립을 했을 경우에 제방을 쌓게 될 겁니다. 제방을 쌓고 매립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때 어디까지 토지를 볼 것이냐 이게 문제란 것이에요. 이 제방이 있게 되면 이렇게 그리면 사람 같지 않나요? 아닌가? 사람 같은 경우 바깥쪽 어깨라는 얘기는 여기까지를 경계로 따져서 여기까지를 토지로 보는 겁니다. 그럼 바깥쪽 어깨가 어디까지인지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가 5개인데 여기서 문제를 잘 줘요. 나오는 25회 때 작년 문제 기출에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도 잘 나는 부분을 이거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외울 건 아니고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경계 따지는 기준이고 이 뒤에 또 하나 있는 건 나중에 기본서 나올 때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잠깐 쉬셨다가 네 번째 또 중요한 면적 쪽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